원래는 일봉상으로 111선이 이탈이 되면 큰 하락이 나와서 이제 시즌 종료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21년도에도 111선 이탈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역별까지 하락할 것이다라고 제가 적중을 해서, 근데 제가 이제 두세 달 전부터 혹은 이제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냐면, 자, 첫 번째로는 111선이 깨졌다고 하더라도 이제 세력들이 패턴이 바뀌었어요. 제가 원래 알고 있던 패턴은 이거였어요. 보통 정별이 완성이 되고 111선이 이탈이 되면 역별까지 하락한다. 역별까지 하락한다는 거랑 중심가 피보나치도 지지를 못 해준다라는 것도, 111선 이탈되면 그 뒤에는 무조건 하락하지만은 무조건 없으니까 중심가 피보나치만 봤습니다. 이제 피보나치를 딱 고점과 896일선을 딱 저점을 찍으면, 시작점을 찍으면 이게 0.5 피보나치를 지지를 딱 받고 이 위에서 딱 꼬리 마감을 하죠. 그거를 보고 이게 이제는 0.5 피보나치를 지켜주는구나. 원래는 111선 이탈이 되면 0.5 피보나치도 다 이렇게 이탈이 무조건 되었는데, 이제는 내가 알고 있는 111선이 무조건 이탈됐다고 역배열까지는 하락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고, 까지는 통상적으로 111선이 이탈이 되면 무조건 역배열까지 하락한다, 혹은 엄청난 큰 하락이 온다. 그래서 계속 원래 2000 비트코인이 상장 이후에부터 계속 지속되었던 패턴이었습니다. 이것도 보면 111선 이탈하니까 크게 하락을 하죠. 그 다음에 이때도 111선 이탈하니까 크게 하락을 하죠. 이때를 제외하고, 이제 2013년도를 제외하고 다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왜 점점점 시간 가면 갈수록 111선 이탈이 되면, 제가 최근에서도 2월 24일 날에 111선 이탈이 되면서 큰 하락이 224일선까지 나올 거다라고 하락의 시간과 시기와 하락의 마지막 최종 마지노선들을 얘기를 드렸었죠. 아직 피보나치가 안 오고 74K까지 왔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71K까지 다시 또 하락할 수 있는 명분이 있거나, 혹은 지금 이것보다 이 상승, 여기서 피보나치 지켜주고 여기서 상승을 했잖아요. 이 크잖아요. 그러면 이것보다 더 크게 상승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당연하게 이 피보나치보다, 여기는 피보나치가 왔지만 이때가 피보나치가 안 왔으면 당연하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매수세가 어떻다? 매수세가 이전보다 그 엔켈이 청산 날 때보다 매수세가 어떻다? 강해졌다라는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이제 달라진 패턴들은 어떤 거냐면 3일봉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뭐 1봉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일단 추세까지 다 발라 먹으려면 3일봉만 봐라. 이제 과거와 다른 패턴은 일봉상으로 112선 이탈되면 무조건 역배열까지 하락한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데, 근데 지금은 그런 패턴들이 많이 바뀌었다. 어떻게 세력들의 패턴이 바뀌었냐면 3일봉 112일선이 이탈이 되면 이건 역별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없다. 지금 딱 3일봉 112일선까지 딱 꼬리를 위로 마감을 시켜줘서 지금까지 상승을 했죠. 네. 이 밑에 꼬리 있을 때도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74K 왔을 때, 이때 3일봉 112일선 레벨이 77.2K입니다. 그래서 77.2K 밑으로는 진짜 더 베스트니까 가감하게 매수를 하셔라. 제가 농담삼아 저는 오늘 뭐 컴퓨터 빼고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빤스, 뭐 브라자, 뭐 5만 거 다 팔고 저는 매수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뭐 농담식으로 얘기했지만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지금 되어야 되냐. 단기적인 관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장기적인 관점은 3일봉상으로 11선을 안착해주면 베스트예요. 장기적 시나리오는 3일봉상 정별이 완성이 되고, 지금 아직 역별 상태에서 정별로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별은 이런 그림이 돼야 돼. 이런 그림이 돼야, 이때 딱 정별이 되죠.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어디서 팔아야 되냐면, 장기적 시나리오는 3일봉상 정별이 완성이 되고 11선이 이탈이 되었을 때, 4분봉 마감입니다. 마감. 아침 9시마다 거의 한 10년여 동안 코인판에 있으면서 마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헤이크 무빙이 나옵니다. 마지막 개미들의 페닉스를 터는 무빙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마감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저도 77.5K 평단가를 맞춰서 지금 롱을 타고 있습니다. 익절 타이밍은 3일봉상 정별이 완성이 되고 3일봉 마감이 111선이 이탈되었을 때, 이때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노란 색깔만 이평선만 보십시오. 자, 헷갈리니까 5일선 가려드릴게요. 보시면 이 11선입니다. 11선 딱 올라가는데 이탈 안 되죠. 이탈 안 되고 난 다음에 쭉 올라가다가 노란 색깔을 딱 이탈 마감하니까 이때 고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때도 보시면, 이전에도 이제 작년 같은 게 보시면 딱 정별이 딱 완성된 시기가 이때입니다. 이때거든요. 이때 정별이 완성이 됩니다. 이때도 정별이 완성이 되고, 근데 11선이 이탈되니까 이게 고점이죠. 제가 쓰고 있는 이평선이 매우 잘 맞아요. 이 비트코인에는. 한 번 더 얘기하자면 당연하게 111선이 이탈이 되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무슨 간세, 무슨 중국, 뭐 우리가 듣도 못한 일이 생기죠. 이만큼 하락을 하고, 나스닥이 지금 역대급으로 하락을 했어요. 거의 뭐 코로나보다 더 심각하게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비트코인이 일봉상 224일선 2월 24일 날에 여러분들한테 대폭락장의 중조 현상이다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 부분이
대폭락장의 중조 현상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99.3K입니다. 장기적으로 팔아야 되는 걸 말씀드렸고 이제 단기적인 관점 말씀, 이 제일 중요하죠. 장기적으로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 상황이 오고 이 상황이 됐을 때 팔 거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입절 타이밍 지금 코앞에 와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91개의 롱 입절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입절가를 좀 취소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얼만큼, 하루 정도 더 볼게요.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는 이 지금 4시간 봉상으로 뭐 제가 좀 여유롭게 보면 이번 주 관점입니다. 이번 주 60일선을 이거를 못 뚫어주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다시 조금 눌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눌렸다 가는 가능성이 높다. 83K에서 뭐 84K까지 하락할 수가 있다. 단기적으로 플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장기 평선을 뚫을 수 있는 영역은 이런 4년선과 2년선과 1년선은 장기 평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뚫을 수 있는 영역은 세력들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개미들이 뚫을 수 없는 영역이죠. 이거를 얼마큼 강하게 뚫어주냐. 지금 강하게 뚫어줬죠. 근데 이 896일선을 정말 더 강하게 뚫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거보다 더 강하게 뚫어줘야 되는 거는 이 896일선을 이번 주 내에 92.7에서 93K 부분을 강하게 뚫어줘야 돼요. 이 4시간 봉상으로 896일선을 얼만큼 장대 양봉으로 빵 뚫어주고 뻥 뚫어주고 거래량과 함께, 지금 거래량이 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력들이 의지입니다. 뻥 강하게 뚫어줬다는 얘기는 세력들이 간다는 얘기거든요. 몬스터 몹이 있잖아요. 우리가 RPG 게임을 하면 제일 쉬운 몬스터 몹이 보스가 1년선입니다. 그 다음에 2년선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최종 보스를 뚫어줘야 정배열이 될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거를 최종 보스를 뚫어줘야 정배열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896일선을 강하게 뚫어줘야 돼요. 힘이 그만큼 세져야 돼요. 4시간 봉상으로 93K에 이번 주 내에 얼만큼 강하게 뚫어주는지에 대해서 보셔야 된다. 한국 시간 금요일 아침 9시에 60일선을 91.3K 위로 안착 마감이 돼줘야 됩니다. 오케이? 이게 단기적인 겁니다. 여기가 저항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이렇게 안 되려면 이걸 얼만큼 강하게 뚫어주냐, 그리고 안착을 해주냐. 강하게 빵 뚫어주고 난 다음에 이거를 살짝 이탈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어디까지 괜찮냐면 3일봉 60일선 91.3K 이 부분을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걸 올라갈 가능성이 높냐 낮냐라는 것도 디테일하게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이 얼마큼 896일선 이런 장대 양봉처럼 뻥 뚫어주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896일선 기준으로 1% 이상 뚫어주고 가는 거는 강하게 뚫어줬다. 그 거래량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주면 3일봉 마감이 61선 안착해주는지 확인해야 된다. 안착 못할 경우 파셔야 됩니다. 단기적인 관점. 그렇고 결국에는 올라갈 거다. 결국에는 3일봉상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부터는 차트 관점입니다. 차트 관점. 장기적으로 저항을 뚫을 수 있는 거는 미래방이 긍정적이냐 안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거에 따라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1기 때 이중 무역 정쟁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폭락이 옵니다. 이때가 이제 트럼프 1기 때 본격적으로 심화되는 과정입니다. 근데 지금도 이때도 나스닥을 보면서도 그 심화된 과정이랑 지금 매우 차트가 똑같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이때랑. 그래서 이게 지금 최저점이다. 결국엔 트럼프가 승리할 것이니까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찐상승장에서는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70% 비중을 담아두셔야 된다. 나스닥이 역대급 두 번째로 큰 상승이었다고 합니다. 언제냐면 그때가 이제 4월 9일 날이죠. 제 생일 이틀 전이죠. 트리마제 4월 11일 입주 전이죠. 그래서 좀 와닿기도 한데, 결국에는 트럼프 관세가 정책이 성공을 하게 되면 각광받을 게 트럼프 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코인.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수요로 움직이는데 인기 없는 코인들은 아무리 프로젝트가 좋다고 하더라도 홍보가 부족한 코인들은 오르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수요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트럼프는 수요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수요를 내다본 미래 전망을 얘기를 드린 거예요. 트럼프가 미중 정쟁이 고착화되고 하락을 했죠. 지금 이 시기입니다. 근데 이 다음에 어떻게 상승을 했냐면 이때가 금리 인하를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아마 5월달이나 6월달에는 금리 인하 전에 연준에서 어떤 걸 할 것 같냐면,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양적 긴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테이퍼링을 하고 있죠. 테이퍼링이 뭐냐면 양적 완화를 속도 조절입니다. 속도 조절. 제가 이때 비트코인을 최고점을 맞췄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때 8월달에 비트코인이 이때 싼 고점을 찍었을 때 연준에서도 파월이 힌트를 줬어요. 자, 여러분들 양적 완화 좀 하고 있죠. 돈을 지금 막 100억씩 뿌려주는데 이제부터는 50억씩 풀겠습니다. 이런 거시경제에 대한 단어만 알아도 우리가 도망쳐야 된다는 거를 차트를 몰라도 그냥 거시경제의 내용 이 단어만 알아도 우리가 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반대죠. 자, 테이퍼링을 좀 조절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야 되는 시점이랍니다. 지금은 이제 막 미국 기준금리 인하를 지금 두세 차례 했고 아직도 4%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막 금리 인하 사이클이 접어들었다. 그래서 한 번 더 헤쳐놓을 파동이 남아있다. 이것도 단기적인 관점이라고 봅니다. 이게 향후 6개월 내지 올해 연말이죠. 6개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거시경제와 차트 분석을 여러분들한테 쉽게 오늘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렇고 저도 이제 4월 11일 날에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때 유튜브를 시작을 해서 비트코인이 최저점을 맞췄습니다. 저도 뭐 작지만은 큰 돈을 벌게 되었거든요. 23,000불에서도 여러분들 이거 정비월까지 상승할 거다, 오지 않은 저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2015년도랑 똑같은 브렉타를 보면서. 그래서 제가 빼빼로 딜이라고 해서 11월 12일부터 12월 11일 사이에 최저점이니까 주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때 구간이거든요. 이때는 바닥이 아니라고 얘기 드렸어요. 한 번 더 하락할 거라고 얘기 드렸거든요. 그래서 최저점 가격도 말씀드리고 상승에 대한 변곡에 대한 시간을 맞춰서 제가 어느덧 오늘 제 2025년도 4월 11일 제 생일날 20대 청춘을 팔아면서 21살에 500만원으로 1억을 따고 다 잃고, 24살에 500만원 6억을 따고 다 잃고, 그러면서 20대를 보냈었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에 장인이 될 수가 없지만은 저는 이 8년을 16년처럼 살아왔습니다. 예, 하루도 빠짐없이 이 차트를 보기 위해서 32시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고 뼈아픈 시련도 있었습니다. 적중한 내용으로 트리마즈 제가 이제 입성을 됐는데, 아마 이제 가구가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5월 말쯤에 브이로그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뵐 수가 있겠습니다. 뭐 21년도 초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처럼 코인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유튜버분들한테 가서 이 코인 어떠냐, 좋냐, 막 그러고 틀리면 야 이 새끼야 쌍욕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가 있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인 관점과 장기적인 관점을 서로 나눠주는 이유가 모두 다 경제 사항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한 마음을 저도 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분별해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드렸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은 1분 제 짧은 트레이마즈 62평 매매가 70억 짜리 한번 보고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Legends never die when the world is calling you. Can you hear them screaming out your name? Legends never die, they become a part of you every time.